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과 정보를 알아보는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은 메리놀병원 정형외과 조세현 병원장님과 관절염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실시간 상담도 진행합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널병원 조세현 병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도 처음 뵙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관절염과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관절염이란 어떤 병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절염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는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이요. 뭐 네. 손가락도 관절, 팔목도, 손목도, 어깨도 다 관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일 많은 관절염은 이제 무릎에 옵니다. 관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해부를 해보면은 관절 연골, 반월상 연골,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 연골이 망가지는 병을 음.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아, 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연골이 망가지는 병이 그렇습니다. 바로 네. 관절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절염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노쇠 현상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원 항체의 이상 면역 반응에 의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뭐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한 외상성 관절염, 선천성 기형에 의한 관절염, 세균, 박테리아가 들어가 생긴 세균성 화농성 관절염, 또 당뇨병, 신장질환, 통풍 등 대사질환에서 생기는 대사성 관절염, 또 과도한 체중에 의한 관절염, 골다공증에 의한 관절염 등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제일 많은 거는 역시 노쇠 현상에 의한 퇴행성 음. 관절염이라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또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관절염과 함께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또 이제 했던 만큼 이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관절염의 치료법 중 하나인데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이란 어떤 걸까요?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금속물과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 관절물입니다. 네. 연골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그 연골을 다 깎아내고 공장에서 만들어 온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거니까 음. 쉽게 비교한다면 치과에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거와 거의 아. 같은 원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관절을 대신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관절염 중에서도 좀 어떤 경우에 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필요로 할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진다든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연골이 파괴되는데 파괴되기 전에 일단은 얇아집니다. 음. 한 10mm 되던 연골이 8mm, 5mm, 4mm 이렇게 얇아지고 나중엔 연골이 아예 없어집니다. 연골이 아. 제로. 그렇게 되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 주는 연골이 그냥 다 녹아 버리니까 뼈하고 뼈가 닿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 극심한 통증이 오게 됩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우리가 KL 그레이드라고 해 가지고 1, 2, 3, 4 기로 나눌 수 있는데 얇아진 상태가 심하면서 2 기, 3 기로 이렇게 가다가 거의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닿게 되면은 그걸 4 기라고 해서 3 기부터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3 기부터 이제 인공관절 대상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좀 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보다는 다른 치료도 좀 있을까요? 예. 그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음. 하고 파스도 붙이고 뭐 이미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많은 경험 다 겪으시고 또 이 병원 저 아. 병원에서 주사도 연골 주사도 맞으시고 다 했던 분들이 안 되니까 인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데 상당한 분들이 미스하시는 게 인제 체중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찾아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심해져서 원장님을 찾아가셨을 텐데 그럼 보통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은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55세 이하의 청년, 중년들의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서 무릎 속에 내시경을 집어넣고 수술하는 수술 또는 시술이라고도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네. 55세가 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오자다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뼈를 절골을 해 가지고 오자다리를 교정해 주는 오자다리 교정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65세가 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꼭 나이 가지고 정확히 뭐 구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충 이제 나이는 그렇게 되고 인공관절도 무릎의 그 한쪽 내측이 주로 망가지기 때문에 내측만 반만 바꿔주는 인공관절 부분 절제술이 있고요. 다 망가지면은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 찢어진 반월상 연골을 봉합하는 수술이라든가 또 관절 천공술 또는 줄기세포 이식술과 같은 좀 젊은 분들에게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관절을 이렇게 수술할 때 보통 한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순전히 제가 들어가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데만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나 음. 이제 그전에 마취하고 소독하고 하는 걸 다 따지게 되면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리고요. 입원 기간은 2주면은 지팡이 하나 정도 짚고 걸어서 나가실 수가 있고 수술하고 저는 다음 날 즉시 일어나서 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음. 욕창이 생긴다거나 비뇨기 감염이 온다거나 특히 인제 폐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 날 일어나서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하시게 하고 이틀째부터는 바퀴 달린 보행기를 밀고 복도를 걸어 다니시도록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회복이 빠릅니다. 아무래도 이 운동을 권장하시는 게 이게 재활 과정의 일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 입원 기간 중에도 재활을 하시는 거고 또 수술을 한 뒤에 재활을 통해서 좀 관리가 돼서 또 회복 과정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 메리놀병원 정형외과 조세원 병원장과 관절염과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게 수술 후에 이 인공관절을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꼭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 나이가 인제 연세가 70, 80 이렇게 되신 분이 "인공관절을 내가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몇 년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 참 이분들이 가톨릭 신자시면은 참 대답하기가 편한데 네. 그 자매님 마테오복음 6장 34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수술을 좋은 의사에게 좋은 치료로 수술 잘 받으시고 오늘부터 당장 체중 줄이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평생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무슨 우리가 정형외과 학회에서 말하는 뭐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이 뭐 97.85%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이렇게 마테오복음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저한테 수술 받은 분 20년, 30년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음. 계십니다. 그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걸로 예. 일단 당장 좀 몸을 낫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그럼요. 주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합병증 얘기를 또 아까 잠깐 해 주셨는데요. 수술 후에 합병증 같은 경우 또 좀 괜찮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합병증이 생겨 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부터 저한테 보내오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음. 인공관절을 했는데
뻗정다리가 돼가지고 구부러지지가 않는다든가, 아. 구부러지는데 걸을 때마다 휘청휘청해서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걸로 고민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이 인공관절 사이사이에 금속과 금속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을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말하자면 10mm짜리를 12mm로 바꿔주거나, 또 너무 두꺼운 게 들어가서 뻣뻣한 것 같으면 14mm짜리를 뭐 10mm짜리를 바꿔주거나, 이렇게 음. 그런 간단한 수술로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운동을 하면 그냥 좋아집니다. 근데 아. 운동을 안 하고 아파하시면 점점 더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음. 통증이 심해지고요. 제일 심각한 합병증은 수술 부위에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세균성 감염이 아주 제일 큰 합병증이고, 이럴 때는 인공관절을 다시 뽑아내고 2번에 걸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세균 감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평소 우리가 아무래도 수술을 받기 전에 관절을 좀 지키는 게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절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가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짚어 주시죠.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자동차를 2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 봅시다. 네. 새 차가 2대가 나왔는데, 한 대는 트렁크에다가 쌀을 한 10가마니 무겁게 꽉 채워서 트렁크 속에 넣고 운행을 하고, 또 한 대는 트렁크를 비워놓고 운행하면 어느 자동차의 타이어가 더 빨리 망가질까요? 무거운 쪽이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농담으로 환자들한테, 네. 자매님같이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은 트렁크에다가 영양제, 쌀 같은 걸 잔뜩 넣어야 그 타이어가 더 트렁크에서부터 영양분이 내려와 가지고 타이어를 오래 쓰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아이고, 박사님 알아요. 나보고 살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환자분의 거대한 이 배의 무게는 트렁크 속에 있는 쌀가마니고, 그거를 지탱하는 타이어는 무릎입니다. 그러면은 이 쌀가마니를 뺀다는 거는 결국 얼마나 이 타이어를 오래 쓰는데 중요하냐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요. 걷기, 뛰기, 등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중년 후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네.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야 됩니다. 아, 햇빛을 받으면서. 네. 물론 이제 요새 같은 때는 모자를 쓰고 선크림을 바르시는 거는 좋은데, 네. 이 햇빛이 옷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 속에 자외선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바이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아무리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비타민 D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꼭 음식으로 또는 약으로 먹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햇빛을 쬐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골다공증이 약 안 먹고도 예방되고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운동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들으시면서 깡톡으로 겨자씨 님은요. "저는 40대 초반인데 체중은 표준 체중이나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관절을 아껴 써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하다."고 여쭤봐 주셨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관절을 아껴 쓰면은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 이것은 마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틀니를 비싼 돈을 들여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거를 아끼시기 위해서 가능하면 갈비를 먹거나 딱딱한 거를 씹어 먹을 때는 왼쪽으로만 씹어 드세요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 없어요. 우리가 그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틀니를 하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 잘 씹어가지고 소화 잘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공관절이나 어떤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안 받으셨건 수술을 받으셨건 간에 관절은 써야 근육과 뼈와 인대와 연골이 강화되거든요. 그거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더 퇴화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유산소 운동, 자전거 타기 아주 좋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체력도 좋아지고 관절도 튼튼해지고 그런 분들은 우울증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죠. 네.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해서 관절을 지킬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 반대로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네. 오늘 또 이제 병 원장님과 또 관절염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은요. 메리놀병원 조세현 병원장과 관절염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